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이 계신 산소나 납골 땅을 찾아가 성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묘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요. 이때 무심코 올린 음식 하나가 오히려 조상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 집안의 금전운과 대운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제사상에 올리던 음식이 사실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님의 은덕을 받기는커녕 복을 잃어버리고 집안의 기운마저 흐려질 수 있지요. 특히 추석 차례상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풍요와 대운을 기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곧 금전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재물운이 막혀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추석만큼은 반드시 제사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올리는 순간 복의 문이 닫히고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올리면 조상님의 은덕을 받아 재물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석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또 올려야 복을 부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올해 추석을 기점으로 여러분 집안의 금전운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한 해의 기운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꾼 뒤 가을에 거둔 결실을 조상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차례상은 단순히 음식을 차려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실의 기운을 복으로 전환하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집안의 운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조상님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풍수에서는 조상님의 은덕을 뿌리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는데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가지,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조상님의 기운이 맑고 바르게 이어져야 후손이 번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추석 차례상은 그 뿌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복을 여는 의식입니다. 특히 추석은 다른 제사와 달리 풍요와 성숙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설날 차례상이 새해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추석 차례상은 이미 맺혀 수확한 열매를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고 복으로 연결할지를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추석 차례상에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복을 받기 위해 절대 이번 추석에는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바로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팥은 우리 전통 음식 재료인데 왜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팥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 팥은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음기를 몰아내고 잡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에 팥죽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이지요. 그날만큼은 음기가 강하니 팥죽으로 귀신과 애군을 막고 집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추석은 조상님을 모시고 기쁨과 풍요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때 팥이 들어간 음식을 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상님을 모셔야 할 상에 조상님이 가까이 오시지 못하게 막는 음식을 올리는 꼴이 됩니다. 정성껏 올린 음식이 오히려 조상님을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무심코 팥시루떡이나 팥죽 같은 음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으니까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선의로 한 실수라고 합니다. 마음은 좋지만 기운을 정반대로 움직여버려 결국 복은 멀어지고
조상님의 은덕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상님께 음식을 대접한다는 본래 의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재물운과 금전운은 작은 균열에서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추석처럼 풍요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에 팥이 들어간 음식을 올린다면 그 강한 배척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좋은 기회가 왔다가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만큼은 아무리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해도 팥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올리지 마셔야 합니다. 차례상은 맛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운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조상님을 편히 모시고 그 은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팥은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차례 상차림 방법입니다. 금전운을 위해 추석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마늘과 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김치찌개, 매운 찌개나 탕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늘과 고춧가루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지요.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조상님께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들 역시 팥과 마찬가지로 잡기를 몰아내는 강한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강한 향으로 귀신을 쫓고 고춧가루는 불의 성질로 사기를 내쫓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제사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상에 김치찌개를 올리거나 매운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조상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상님이 드시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헛제사밥이라고 부릅니다. 정성껏 준비했지만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음식을 올리면 금전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조상님의 은덕은 후손에게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 힘인데 조상님이 제대로 모셔지지 않으면 복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왔다가도 금세 흩어지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추석은 풍요의 날입니다. 조상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기운을 받아야 하는 날에 이런 음식들을 올리면 집안의 기운은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점점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연하게 차려 올리던 김치 한 접시라도 차례상에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조상님을 향한 효심은 맛있는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편히 오실 수 있는 기운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효심이고 풍수적으로는 금전운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마늘과 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복숭아와 살구 같은 과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달고 향기로운 과일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강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잡기를 몰아내기 위해 복숭아 가지를 걸어두거나 복숭아로 부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도 이어져서 현대의 팔찌나 목걸이 원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배척의 상징을 가진 과일을 제사상에 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상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오히려 조상님을 밀어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은 풍요와 화합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나 살구처럼 내쫓는 기운이 강한 과일을 올리면 풍요의 기운은 사라지고 조상님의 은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정성껏 차린 제사가 헛되게 되고 후손은 복을 받지 못하며 금전운까지 약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절대 복숭아와 살구 같은 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집안의 흐름을 막고 복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차례상에는 술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때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은 포도주, 즉 와인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청주 대신 다양한 술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전통술 대신 와인이나 포도주를 올려도 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포도주 역시 제사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색도 곱게 보여서 괜찮아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풍수적으로 볼 때 포도주는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술에 속합니다. 우선 색의 기운이 문제입니다. 포도주의 짙은 붉은 빛은 풍수적으로 혈기, 갈등, 다툼을 상징합니다. 제사상은 조상님을 편히 모시고 화합의 기운을 얻는 자리인데 붉은빛 술을 올리면 집안의 기운에 불안정함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결국 금전운이 막히고 가정의 화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낯선 기운도 있습니다. 제사상은 조상님이 생전에 드셨던 음식과 술을 정성껏 차려 올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서양에서 들어온 술로 우리 조상님과는 인연이 없는 낯선 기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조상님이 익숙하지 않은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정성껏 차린 제사가 형식만 남고 조상님의 은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결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반드시 맑고 정갈해야 합니다. 청주나 정종 같은 술은 그 맑음으로 후손의 삶을 밝게 하고 복을 투명하게 이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색이 짙고 맛과 향이 강해 조상님께 드리는 술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집안 분위기상 세련돼 보이더라도 추석 차례상에 포도주를 올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곧 조상님과의 연결을 끊고 재물운과 금전운의 흐름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상의 술은 반드시 맑고 정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흠집난 과일입니다. 추석 차례상은 풍요와 성숙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덜 여문 과일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 그리고 흠집이 나고 모양이 고르지 못한 과일을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풍수적으로는 이것이 부족함과 결핍, 흐트러진 기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담아내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썩은 부분이 있거나 모양이 뒤틀린 과일은 정성을 흐리게 하고 조상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후손에게 이어지는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금전운 또한 막히게 하지요. 또한 상하기 쉬운 음식은 추석 같은 큰 명절에 더욱 피해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성묘를 다녀오는 동안 음식이 변질되면 그 기운 역시 상징적으로 집안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흩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의 끈이 짧아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흠없는 것, 정성스러운 것만 올리셔야 합니다. 음식의 겉모습 하나에도 집안의 기운이 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흠집 하나가 대운을 막을 수도 있고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 차례상에는 반드시 올려야 대운이 열리는 음식도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반달 모양의 송편은 차오르는 달, 점점 커지는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추석 보름달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 집안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송편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깨는 재물과 번영을, 콩은 다산을, 밤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송편은 단순히 맛있는 떡이 아니라 재물운과 금전운,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최고의 제사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송편은 빈 곳을 채우고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음식을 뜻합니다. 반달 모양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뜻하고, 그것이 점차 보름달이 되어가듯 후손의 복이 점점 커지고 채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에 송편을 올리면 집안의 빈 곳이 채워지고 재물이 쌓이는 기론이 열린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송편은 만드는 과정 자체도 특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의 화합과 결속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화합의 기운이 모이면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재물운과 대운이 따라온다고 하지요. 추석 차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것은 생선포입니다. 제사상에는 흔히 고기를 쓰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포를 뜬 생선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관과 편의 때문만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잡기를 없애고 정결함을 더하는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생선포는 생선의 비린내와 불순한 기운을 제거하고 오직 정갈하고 순수한 기운만 남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면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맑은 길을 연다고 하지요. 특히 재물운은 탁한 기운에 쉽게 막히는데 생선포는 그 막힘을 없애고 금전운의 흐름을 맑게 이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생선포는 일정한 형태로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흩어진 재물을 모아 한 곳에 모으는 기운을 뜻합니다. 추석 차례상에 생선포를 올리는 것은 곧 집안의 재물이 분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이도록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생선은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로 만든 생선은 그 의미를 더 정제하여 조상님께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정갈하게 잘 말린 생선포는 후손의 정성과 예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조상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는 반드시 생선포를 정갈하게 준비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맑히고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는 중요한 풍수적 원칙입니다. 생선포 한 장이 곧 집안의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바로 배, 사과, 감 같은 삼색 과일입니다. 과일은 제사상에서 단순히 후식의 의미가 아니라 풍수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화합을 이루는 상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과일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반드시 올려야 하는 과일로 꼽힙니다. 먼저 배는 겉은 황색이고 속은 흰색입니다. 이는 민족의 순수성과 정직을 뜻하며 예로부터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배를 올리면 후손이 정직하게 나아가 큰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깁니다. 풍수적으로는 올고듬과 투명한 재물운을 불러오는 상징이 됩니다. 사과는 둥근 모양과 붉은 색깔 때문에 화합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화목을 가져오고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기운이 강합니다. 사과를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님의 은덕으로 집안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고 그 화합이 곧 안정된 재물운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은 성숙과 결실의 상징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며 단단한 감이 홍시가 되는 과정은
후손의 정성과 인내가 결국 달콤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감을 올리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에도 집안의 풍요와 번영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배, 사과감 같은 삼색 과일은 오행의 색을 대표하며 상에 고르게 올려야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과일들이 함께 올려져야 가정의 화합, 자손의 번창, 재물운의 안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는 반드시 배, 사과, 감을 정갈하게 준비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인해 집안의 금전운을 받고 대운을 여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추석 차례상에서 중요한 점은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 후손의 운세를 좌우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사상에 뭘 그렇게 따져야 하나, 형식만 지키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풍수적으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심코 올린 음식이 조상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후손의 복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조상님을 기쁘게 하는 음식을 올리면 그 은덕이 집안에 머물러 재물운과 금전운을 활짝 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추석은 단순히 명절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추석 차례상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형식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며 올려야 할 것과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는 조상 공경이 곧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조상님을 정성으로 모시면 그 은덕이 후손에게 흘러내려 금전운이 열리고 대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막히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조상복이 이어지지 않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반드시 복을 여는 지혜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원칙을 지켜 올리는 순간 조상님의 기운이 후손에게 이어지고 집안에는 풍요와 번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올해 추석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금전운을 활짝 여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